안녕하세요. 3월 학평 풀이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탕 부분 얘기하면서 말했던 걸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설탕이 제가 분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설탕 사실은 분자성 물질이 맞아요. 분자성 물질이 맞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결정이다 보니까 얘가 기체 분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기체 분자, 분자성 물질 맞습니다. 설탕, 포도당 이런 녀석들 전부 다 분자성 물질이 맞는데 결정이다 보니까 얘가 기체 분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 기체 분자는 아니다. 분자성 물질은 맞아요. 분자성 물질 맞습니다. 분자성 물질은 맞는데 기체 분자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바로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자, 황과 다이크롬산 칼륨 수용액에 넣었을 때 산화하는 반응의 화학 방식을 줬어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개수가 나와 있지 않죠. 당장 이제 미정계수법을 이용을 해서 A, B, C, D 개수를 구하고 싶지만, 자, 그 전에 이렇게 원소가 많은 경우는 이게 미정계수로 풀 때 풀이 시간이 좀 길어져요. 실수할 여지도 많아지고요. 미정계수를 쓰기보다는 산화 환원의 동시성, 다시 말하면 이동한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개수를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해주시면 훨씬 더 풀이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산화수를 먼저 정해줘야겠죠. 먼저 다이크롬산 칼륨부터 볼까요? 자, 다이크롬산 칼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칼륨 같은 경우가 먼저 칼륨은 이건 당연히 1조 원소죠. 그러니까 칼륨은 생각할 필요 없고 크롬산 이온이 몇가 양이온이 몇가 음이온이겠냐?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칼륨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칼륨이 두 개가 있으니까 Cr2O7 전체는 몇가 음이온이다.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돼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돼야지 칼륨 1가 이온은 두 개가 결합을 하겠죠. 이거 전체가 원자 단위로 2가 음이온이 되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2가 음이온이죠. 2채14 마이너스 14일 거고 크롬 같은 경우가 12 플러스 12가 돼야겠죠. 근데 이게 Cr2니까 그럼 하나는 뭐 플러스 6의 산소를 갖겠죠. 유가크롬이라고 해요. 그 다음 물 같은 경우에는 산소 변동이 없을 거니까 넘기고, 그 다음에 황은 그렇죠, 0이겠죠. 그냥 산화수. 그 다음에 순한 칼륨도 생각할 거 없고, 자, 여기 지금 Cr2O7 이것도 보시면 산소가 3개인데 크롬이 2개다. 아, 얘는 6가가 아니라 3가 크롬이겠구나. 플러스 3의 산소를 갖겠죠. 그 다음에 SO2 이산화 황. 자, 여기서 황은 플러스 4의 산소를 가져야겠죠. 그럼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바로바로 눈에 보이겠죠. 일단 크롬 같은 경우에는 크롬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가니까 상하수가 증가 감소했죠. 환원이 되더라. 환원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황 같은 경우에는 0에서 플러스 4로 가면서 산화수가 증가했죠. 산화됐다 환원됐다 산화가 되겠죠. 산화되고 환원되는 과정에서 이동한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산화된 과정 한번 볼까요? 산화되면서 0에서 플러스 4로 산화수가 4만큼 증가했어요. 4만큼 증가했는데 잘 보시면 4만큼 증가했는데 황이 지금 한 원자당 산화수가 4만큼 증가했죠. 그런데 그런 원자가 몇 개? 앞에 붙는 개수 3이죠. 3 나와 있잖아. 그럼 전체 증가한 전자의 개수는 4 곱하기 3 12개의 전자 수가 증가해야겠죠. 자, 12개의 전자예요. 12개의 전자. 이동한 전자가 12개란 거예요. 여기서 전자가 12개가 늘어났으면 물론 이제 그 산화수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전자 개수로 보면 이제 전자를 잃어버린 거니까 전자를 감소했겠죠. 하지만 이동한 전자 개수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좀 지우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전자가 늘어났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12개의 전자가 이동했다 라고 봅시다.
자, 요 과정에서 12개의 전자가 이동했으면 크롬에서 이동한 전자도 몇 개가 돼야 된다? 12개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환원이 일어나는데 크롬 하나 지금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3만큼 감소했죠. 3만큼 감소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동한 전자가 12개가 돼야 되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몇 개? 4개의 원자가 4개의 원자 크롬 원자에서 전자가 모두 이동해서 몇 개의 전자가 이동해야 된다. 12개의 전자가 이동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 크롬은 4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크롬이 4개라는 거는 Cr2예요. 앞에 보는 개수 A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지 2, 2, 4. 4개의 크롬 원자가 되겠죠. 자, 이게 지금 2가 되면 칼륨은 역시 2, 2, 4 4개니까 C의 개수는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돼야겠죠. 그쵸? 4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수소 개수 한번 따져볼까요? 수소는 4개가 있으니까 이 앞에 물은 2, 2, 4니까 B는 얼마? 2가 돼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개수 안 정한 게 뭐가 있나요? D가 있네요. D는 뭐 끝났죠. 크롬이 지금 4개니까 여기도 크롬이 4개가 있어야겠죠. D는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A, B, C, D 개수 다 구해줬고 이동하는 전자 개수 12개로 동일하게 맞춰줬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맞춰주는 게 미정개수를 쓴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거죠. 자, 보기를 봅시다. 기억 S의 상하수는 0에서 플러스 4로 증가한다. 그렇다. 그 다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A 얼마였죠? 2, B는 2, C는 4였고요. D는 2니까 더하면 16이 아니라 얼마? 10이 돼야겠죠. 땡. 자, 환원제로 작용하냐. 뭐 기초적인 거죠. 다이크롬산 칼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시면 자기 자신은 환원됐죠. 자기 자신이 환원됐으면 역할은 뭐로? 산화제로 써야겠죠. 자, 그러면 환원제가 아니라 얘는 뭐다? 산화제로 작용한다. 산화제.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돼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맞는 거를 고르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14번으로 넘어갑시다. 14번. 표는 분자 가에서 다까지에 대한 자료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밑줄 치세요. XSZ는 2주기 원소. 자, 2주기 원소예요. 2주기 원소. 그 다음에 가에서 다까지의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거는 자, 얘네들이 2주기 원소란 말이야. 그럼 2주기에 해당한 녀석들 떠올리시고 거기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얘기. 이거는 범위를 굉장히 크게 줄여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녀석들이 있죠. 2주기 원소 중에서 리튬, 그 다음 베릴륨, 그 다음 붕소. 얘네들은 제외시키란 얘기예요. 나머지 녀석들. 그럼 이 제외하면 어떤 녀석이겠죠? 리베붕, 그 다음 탄소, 그 다음 질소, 산소, 플루오린만 가지고 생각하면 된다. 네온은 어차피 공유결합하지 않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요 네 가지만 가지고 수소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X, Y, Z를 연결시키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봅시다. 자, 구성 원소는 X, Y 그리고 수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전체 원자 수는 3 그리고 수소 원자 수는 하나다. 뭐야? 끝났네. HXY로 구성이 되는데 각 원자는 하나씩 구성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니까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지금 HCN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HCN. 그 다음 뭐 다른 녀석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중심 원자를 산소로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뭐 가능은 하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 가능은 하겠죠.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X, Y를 확실하게 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나를 한번 볼까요? 나를 보면 HY로 돼 있는데 전체 원자 수는 4개더라. 전체 원자 수는 4개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 수는 3개다. 이거 끝났나? 이게 뭐죠? 응? NH3죠. NH3. 수소 원자 3개고 전체 원자 수가 4개니까 4원자
분자고 수소 원자 3개니까 이 y는 하나만 쓰라는 거 아니야. 그럼 YH3 형태일 건데 거기에 해당하는 y는 질소밖에 없죠. 여기서는. 아, 그럼 y는 뭐가 돼야 된다? 얘는 질소가 돼야 된다. y가 질소가 되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HCn이 돼야겠죠. 그럼 x는 뭐가 돼야 된다? x는 탄소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Z를 한번 보시면 Z 같은 경우에는 자, 수소 원자 수가 2개다. 전체 원자 수는 3개다. 그럼 H2Z 형태일 건데 끝났네요. H2O겠죠. 자, 지금 2주기 원소니까 자, 그럼 Z는 뭐가 돼야 된다? 산소가 돼야 된다. X, Y, Z 뭔지 다 구해줬고요. 보기를 바로 보도록 합시다. 비공유 전자쌍 수 분의 공유 전자쌍 수. 요거는 뭐 시간이 되니까 한번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 수분의 공유 전자쌍 수. 비공유 전자쌍 수가 HCN 같은 경우에는 HCN 한번 떠올려보세요. HCN 비공유 전자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한 쌍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얘는 1분의 결합선은 4개죠. 4.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비공유분의 공유 때리면 비공유 NH3 비공유 중심으로 질소에 한 쌍 있죠. 그 다음에 결합선 3개니까 1분의 3. 그 다음에 다는 어떻게 됩니까? 다는 H2O니까 비공유 2개, 공유 2개니까 1분의 1. 자, 그러면 1보다 큰 것은 2가지냐? 1보다 큰 것 2가지. 그렇죠. 얘랑 2가지 되는 거죠. 맞는 보기다. 그 다음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것. 자, 동일 평면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직선 분자도 해당해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 HCN 대표적인 직선 분자죠. 그럼 가는 평면 모든 원자가 평면에 있다. 그렇다. 나는 어떤가요? 나는 입체죠. 입체 안 돼요. 다는 H2O니까 동일평면 존재하죠. 동일평면에 존재하더라. 그러면 요거 2개니까 2가지 그렇다. 가에서 다까지는 모두 극성 분자냐? 자, 가 HCN 극성 분자죠. 그쵸? 그 다음 나는 NH3 극성 분자죠. 다는 H2O 극성 분자죠. 모두 극성 분자다. 그렇다. 기억니은데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15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번. 자, 그림은 포도당 수용의 가에서 다까지를 나타낸 거다.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하는데 포도당 분자량이 180이고 수용액의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 일정하다는 얘기 왜 했을까요? 몰 농도 다루겠다는 얘기겠죠.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용액의 부피도 열팽창을 하거나 이게 부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몰 농도를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이제 몰 농도를 다루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다뤄보기 전에 얘네들의 지금 몰 농도와 부피가 나와 있잖아. 그치? 몰 농도와 부피가 나와 있으면 하나를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몰수를 알 수 있죠. 몰수. 자, 몰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몰 농도 이렇게 표시하죠. 몰 농도는 부피 분의 뭐다? 몰수잖아. 그럼 결국 2개가 나와 있잖아. 여기 지금 2개가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몰 농도가 나와 있고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곱해서 뭘 알 수 있다? 몰수를 알 수 있다. 용질의 몰수를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MV는 뭐가 된다? 용질의 몰수가 된다. 그러면 한번 쓰고 시작해 봅시다. 0.1몰 농도인데 500ml다. 자, 이거 500ml지만 우리는 리터로 바꿔줘야겠죠. 0.5리터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몰수 다 써봅시다. 몰수는 여기는 0.1 곱하기 0.5니까 0.05몰만큼의 용질이 있을 거고 나는 0.2 곱하기 0.2리터죠. 그럼 0.04몰. 다 같은 경우에는 0.4 곱하기 0.1리터. 그럼 0.04몰. 몰수 똑같네? 0.04몰. 만큼의 용질 분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라는 거니까
자, 보기 기억봅시다. 가에 녹아있는 포도당 용질이죠. 포도당의 질량. 질량 어떻게 알 수 있나? 분자량이 지금 나와 있잖아. 분자량이 나와 있죠. 그럼 분자량이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에다가 뭐 몰수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0.05 하면 질량 얼마입니까? 9g. 계산이 되죠? 그렇다. 수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은 나와 다가 같다. 나와 다가 같았죠. 0.04몰로 용질의 양, 몰수 똑같았죠. 그렇다. 그 다음 나와 다를 혼합한 후 증류수를 가해 전체 부피를 500ml로 만든 수용액의 몰 농도. 자, 나와 다를 혼합을 하라고 하죠. 혼합을 하라고 하니까 혼합했을 때 전체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됐어? 혼합한 후 전체 용질의 몰수는 각각의 용질의 몰수 더해주면 되니까 0.04 더하기 0.04 0.04 더하기 0.04 하면 한번 할게 0.08이겠죠. 0.08몰이 용질의 몰수일 거고, 이게 지금 부피 전체 부피를 500ml로 바꿨다고 했으니까, 자, 몰농도는 어떻게 된다? 0.5L 분의 0.08몰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얼마? 0.16몰 농도가 나와요. 땡, 틀렸죠. 0.16몰 농도더라. 답은 그래서 기응리은 3번이 되겠죠. 16번 넘어갑시다. 자, 실험적인 문제인데 요거 풀기 전에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실험 기구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아세트산의 몰 농도를 구하기 위한 실험이다. 모른다는 거죠. 분석 대상이 되는 거죠. 미지의 시료라고 해요. 이런 걸 분석 대상이 되는 녀석들을. 자, 요 미지의 시료의 몰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정을 한다.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표준 용액을 통해서 중화 반응을 진행해서 이 아세트산의 몰 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티트레이션, 적정이라고 해요. 근데 적정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존재하고 있던 녀석과 집어넣어준 녀석, 뭐 산이 될 수도 있고 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염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을 집어넣어야 되고 산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염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각각에 포함된 몰, 자, 여기 보시면 자, 요런 식이 하나 있는데 스몰 n이라고 하는 거는 산이나 염기의 가수예요. 가수. 그러니까 1가산이냐 2가산이냐. 둘 다 1가산 염기다. 그러면 스몰 n은 날려버리시면 돼요. 근데 이 산이나 염기의 가수가 달라질 때는 이 스몰 n의 값을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라지 m은 몰 농도일 거고, 부피는 뭐다? V는 부피겠죠. 결국엔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몰수예요. 몰수. 자, 존재하고 있던 지금 미지의 시료 산에 포함된 수소 이온의 몰수랑 집어넣어준 수산화 나트륨의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같아져야 된다. 왜? 얘는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만들기 때문에. 1대1로.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한 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H3O.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수소 이온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얘랑 얘가 몇 대 몇으로 1대1로 만나야지 뭘 만든다? 물을 만들겠죠. 물 분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 식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뷰렛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꼭지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게 지금 이게 뭐 테플론으로 만든 거로 보이는데요. 유리 코크로 된 것도 있고 테플론 코크로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코크가 달려 있고요. 위에서 보이신 것은 이렇게 눈금이 지금 안 나있는데 1, 2, 3, 4, 5, 6 위에서부터 눈금이 내려옵니다. 밑에서부터 눈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 집어넣어주는 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눈금이 좀 반대로 돼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코크가 달려 있다는 거. 이게
적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뷰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뷰렛. 근데 이거랑 헷갈린 게 뭐냐면 바로 피펫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펫. 자, 피펫은 쉽게 얘기하면 아주 정확한 대용량 스포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눈금이 나와 있어요. 눈금이 나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을 집어넣어 주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피펫 같은 경우에는 코크가 달려 있어서 쭉 이렇게 표준 용액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반면에 피펫은 옮기는 용도. 일정량의 부피를 A에서 B로 옮길 때 스포이드를 쓰면 부피를 알 수가 없는데 피펫을 쓰면 부피를 알 수 있죠. 요 위에 보이는 요 부분 지금 뭔가를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요 위에다가 뭐 고무마개를 연결을 하든 주사기 형태로 된 부분 피펫 홀더라고 해요. 피펫 홀더를 연결하든 연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 이 녀석은 뭐가 없습니까? 코크가 없죠. 코크가 없습니다. 여기 코크가 없고 이런 식의 유리관으로 된 것을 우리는 피펫이라고 한다. 자, 뷰렛과 피펫은 여러분이 반드시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여기 지금 아세트산 1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다. 지시약이겠죠. 페놀프탈렌 같은 경우에는 지시약이기 때문에 자, 지금 산성이라든지 중성에서는 색깔이 없고 무색이고 염기성으로 바뀐 순간 색깔이 분홍색, 진한 핑크색이에요. 사실은 붉은색으로 좀 바뀌게 되는 그런 지시약이 바로 페놀프탈렌 용액인데 이 용액을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리더라. 자, 그리고 나서 0.1몰 NaOH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잖아.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표준 용액이라고 했어요. 표준 용액을 어디에 넣은다? 자, 뷰렛에 넣어야겠죠. 뷰렛에 넣어야 돼. 피펫에 넣으면 안 돼요. 뷰렛에 넣은 다음 꼭지를 열어 수액을 약간 흘려보낸 후, 자, 약간 흘려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이게 흘러 들어갈 때 이게 제대로 흘러 들어가는지 아니면 양이 일정한지 좀 약간 점검하는 차원으로 약간 흘려보낸 다음에 꼭지를 닫고 눈금을 읽어요. 요게 시작점인 거죠. 시작점. 반드시 0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 눈금을 읽었더니 지금 실험 결과를 보시면 3mm에서 지금 딱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뷰렛의 꼭지를 열어서 NaOH를 조금씩 가하다가 플라스크를 흔들어도 혼합용의 붉은색이 사라지지 않는 지점, 실험적인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이런 지점을 우리는 뭐 당량점이라고 해요. 종말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둘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 구별은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중화점이라고 하지만 실험적인 부분에서는 당량점 혹은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요 사라지지 않는 지점에서 꼭지를 닫고 눈금을 읽었더니 23이더라. 3에서 시작해서 23으로 끝났다. 가해준 NaOH의 부피가 얼마다? 20ml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20ml. 여기까지 놓고 자, 우리가 문제를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집어넣어준 NaOH의 부피는 얼마다? 20ml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위에 나오는 식을 이용을 해서 미지의 시료, 그러니까 아세트산이겠죠? 아세트산의 농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식을 써보자. 일가산, 일가염기죠. 아세트산이 일가산이에요. 말다에 있는 수소 요 놈만 이온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일가산이니까 뭐 스몰 n은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 몰농도 모르죠. 몰농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모르더라. 자, 그 1 곱하기 모른다 x. 얘가 얼마 있었다? 10ml 있었다. 선생님 이거 리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뒤에 나오는 가해준 수산 나트륨의 부피도 밀리리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수산 나트륨 역시 1가 염기다. 근데 얘는 얼마만큼 집어넣은지 지금 20ml 적어줬고 그 다음 몰농도는 0.1이었죠. 0.1 몰농도. 집어넣어준 양은 20ml더라. 자, 그럼 X 얼마 나옵니까? X는 0.2 몰농도겠죠. 0.2 몰농도더라. 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의 어떤 용의 그 아세트산은 몰농도가 0.2 몰농도더라. 알 수 있는 거죠. 자, 보기를 봅시다. 기억은 피펫이다. 그렇다. 뷰렛이 피펫? 아니죠. 뷰렛이죠. 땡.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 CH3COOH 아세트산의 몰 농도는 0.2몰 농도 맞습니까? 그렇다. 그 다음 다에서 생성된 물의 양. 자, 생성된 물의 양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자, 생성된 물의 양이 지금 몰 농도로 나와 있잖아. 몰 농도. 그러면 몰 농도는 부피에다가 뭘 곱해줍니까? 몰 수는 부피에다가 몰 농도를 구해주면 되죠. 그럼 뭐 뭘로 하든 상관없어요. 뭘로 하든 상관없는데 우린 이걸로 해봅시다. 이걸로 가지고 해보자. 요거. 자, 0.1 몰 농도 곱하기 20ml 하면 안 돼. 자, 지금 정확하게 몰 농도, 몰 수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0.1 몰 농도 곱하기 얼마였지? 20ml였죠? 20ml면 리터로는 0.02리터겠죠. 몰수로 따지면 얼마다? 0.002 몰만큼의 뭐가 만들어진다? H2O가 만들어진다. 요거는 집어넣어준 수산나트륨으로 하든지 아니면 존재하고 있던 아세트산으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0.02몰이 나온다? 그렇다.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17번 표는 T도씨 1기압에서 원소 A와 B로 이루어진 기체 가나에 대한 자료다. 자, T도씨 1기압이라고 한 거 잘 보면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죠. PT가 일정하단 말이야. 이럴 때는 써놓고 시작하세요.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화학 투함에서도 한번 다뤄줬던 건데 이거 아보가드로 나오면 무조건 PT 일정하다 라는 거 딱 밑줄 치고 이거 부피 몰수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밀도는 뭐 분자량에 비례한다. 요거 두 개를 써놓고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훨씬 풀기가 용이해요. 자, 뭐 이거 양론이긴 한데 쉬운 양론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나부터 해서 차근차근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일단 같은 경우에는 분자식이 AB더라. 나는 AB2더라. 분자식이 나와 있어요. 요거 실험식 아닙니다. 분자식이에요. 자, AB고 AB2인데 지금 보시면 두 번째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 근데 지금 가는 X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는 AB2로 나와 있잖아. 근데 A의 질량이 이게 지금 A의 질량이고 이게 지금 B의 질량이라며. 근데 B가 두 개라며. 그럼 이거 원자량 B 나왔네. A와 B의 원자량 B는 몇 대 몇이다? 3대 8이 아니라 3대 4겠죠. 왜? B가 두 개 있어야 되니까. A와 B의 원자량 B가 3대 4이니 X는 바로 나오는 거죠. A의 질량 A의 원자량 분의 B의 질량 B의 원자량 3분의 4가 되겠죠. 왜냐 얘는 분자식이 AB니까 A 원자 하나, B 원자 하나로 구성된 거 아니야. X는 3분의 4 바로 나오는 거죠. 보기. 기억 맞다. 다시 올라가서 분자 한 개의 질량. 자, 한 개의 질량이라고 하니까 이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의 실제 질량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아보가드로수 곱해주면 뭐가 된다? 분자량이 나오겠죠. 분자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체 1g의 부피다. 1g의 부피. 요거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기체 가와 나가 있는데 하나 더 적어보자. 이게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A, B란 말이야. 그러면 A와 B의 원자량 B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그냥 원자량으로 해보자. A는 3, B는 4. 원자량을 하면 기체 가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얼마가 나옵니까? 3 더하기 4니까 분자량은 7이 나오겠죠. 물론 정확한 분자량은 아니에요. 비율만 따져보면 얘가 7이 나올 때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3 더하기 8, 11이죠. 얘의 분자량 B는 7대 11이더라.
자, 분자량 B가 7대 11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분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B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 7대 11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7대 11이. 자, 그 다음에 기체 1g의 부피 봅시다. 자, 1g의 부피 혹은 1g당 부피. 이거는 질량분의 부피죠. 질량분의 부피? 우리가 밀도라고 한 거 생각해보면 밀도는 어떻게 돼요? 부피분의 질량 아니야. 부피분의 질량 아니야. 그럼 얘는 1g의 부피라고 한 건, 이건 밀도의 역수겠죠. 밀도의 역수란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얘는 분자량의 뭐기도 하다? 역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분자량 B가 지금 7대 11로 나왔으니까 기체 1g당 부피는 7대 11이 아니라 몇 대 몇이 되는데 11대 7이 돼야겠지. 11대 7이 돼야겠지. 이 밀도의 역수니까. 자, 여기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11대 7로 나와줘야겠죠. 뭐 이 정도까지 보시고 보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을 풀면서 보도록 하고요. x는 3분의 4다. 그렇다. 아까 봤고요. 니은 v1 대 v2는 자 7분의 11이겠죠. 7분의 11은 w1분의 w2다? 아니죠. w2분의 w1이 돼야겠죠. 바뀐다 그랬잖아. 땡. 이거는 뭐가 돼야 된다? w2분의 w1이 돼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 자, 기체 1몰의 부피. 기체 1몰의 부피를 구하기 전에 기체 1몰의 질량부터 구해보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기체 1g당 부피가 나오잖아. 그러면 기체 1몰의 질량을 구하면 거기에다가 기체 1g 질량당 부피를 곱했을 때 부피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기체 1몰의 질량 이게 뭔데? 뭐예요 이게? 기체 1몰의 질량 바로 분자량이겠죠. 자, 그러면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 지금 W1으로 했으니까 가분자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가분자. 그러면 가분자의 분자량 아까 얘기했잖아. 분자 한 개의 질량이 W1이라며. 그럼 분자량은 W1 곱하기 아보가드로수 한 개의 기체 1몰의 질량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뭘 곱해준 거? 1g당 부피 V1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 기체 1몰의 뭐가? 부피가 나오더라. 그러네.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디귿 3번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18번 넘어갑시다. 25도씨에서 세 가지 수영에 대한 자료를 줍니다. 자, 요게 지금 사실은 2009 교육과정과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죠. 이온곱 상수라든지 pH 개념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 18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갑시다. 이온곱 상수라고 하는 거, KW 값. 존재하고 있는 옥소늄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 수산화 이온이죠. 죄송합니다. 수산화 이온의 농도 곱이 10의 마이너스 14 제곱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제 온도가 정해져야 돼요. 25도C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온도가 달라지면 이온 상수값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pH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상응 로그예요.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수소 이온 혹은 옥소늄 이온의 몰 농도 값을 우리는 pH라고 해요.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봅시다. 산성 수액은 두 가지냐. 일단 pH 7을 기준으로 해서 7보다 작다. 산성이잖아. 그러면 저거 보자. 가는 7보다 작으니까 산성. 나는 7보다 작으니까 산성. 다는 7보다 크니까 얘는 염기성이더라. 자, 그럼 산성 수액은 두 가지다. 그렇다. 그 다음에 수용액소 옥소늄 이온의 양, 이제 몰수를 따지라고 했는데 가가 나의 10배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따져보자. 가는 일단 보시면 pH가 얼마입니까? 4죠. pH가 4라는 것은 이 봐봐. 마이너스 로그의 상응 로그 몰 농도란 말이야. 그러면 가에서 옥소늄 이온의 몰 농도는 얼마냐? 10의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4 몰 농도가 돼야겠죠. 그쵸? 몰 농도가 나와 있는데 그럼 몰수는 가의 몰수는 얼마가 돼? 몰 농도 나오고 부피 나오죠. 부피는 근데 100ml니까 0.1이죠. 몰수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 몰 농도에다가 0.1을 곱해줘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5 몰 농도겠죠. 몰수겠죠. 5몰 이렇게 나오겠죠.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보시면 나는 지금 pH가 5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5 몰 농도더라. 몰수는 어떻게 됩니까? 몰수는 여기에다가 부피 500ml니까 0.5L 곱해줘야겠죠. 얘는 10의 마이너스 5 곱하기 0.5 몰만큼의 옥소늄 이온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가가 나의 10배는 아니죠. 2배겠죠. 2배. 땡. 2배가 돼야 된다. 자, 다 요거는 이온급 상수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 같은 경우에는 pH 값이 8이죠. pH 값이 8이라는 것은 옥소늄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이고요. 이온급 상수는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니까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6승 6제곱이 돼야겠죠. 그러면 값은 얼마야 된다? 100이 돼야 된다. 그렇다.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쭉 한번 풀어봤는데 18번까지도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19번 중화반응도 사실은 몇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중화반응 역시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19번 중화반응을 풀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혼합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은 하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 자, 모든 혼합용액이 전기적 중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양이온의 개수랑 음이온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혼합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다. 자, 산성이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해봅시다. 산성이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쵸? 더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소이온 존재할 거고 염화이온 존재하겠죠. 근데 수산이온이 있을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존재하고 있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소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전기적 중성이 되려면 염화이온. 요게 음이온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게 전체 이온수의 절반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 중성이라는 거는 액성을 잘 봤을 때 만약 산성이다. 액성이 만약 산성이다. 그러면 그 과량으로 들어간 녀석 있죠. 과량으로 들어간 녀석의 구경꾼 이온이 염화이온이겠죠. 구경꾼 이온이 전체 이온수의 절반을 차지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H2O. 자, 이 생성물이란 말이야. 중화반응의 생성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 관계에서 생성물의 양은 모자란 녀석, 즉 한 개 반응물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아까 혼합용액은 전기적 중성이라고 했을 때 산이나 염기 둘 중에서 과량으로 들어간 많이 들어간 녀석의 구경꾼이온이 전체의 절반이고 생성되는 물의 양은 모자란 녀석, 적게 들어간 녀석, 한 개 반응물의 알짜 이온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어떤 상황이냐? 지금 뭐 두 개밖에 없어. 산 하나, 염기 하나. 산 하나, 염기 두 개도 아니고 산 하나, 염기 하나예요. 그럼 이건 훨씬 더 문제가 풀이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액의 액성 봅시다. 산성이라고 하죠.
아, 산성 나왔네. 전체 음이온수 EN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전체 이온수가 아니라 전체 음이온수잖아. 전체 이온수는 몇 개겠어? 두 배겠지 전부 다. 전체 이온수는 이 2N이니까 4N일 거고 2N일 거고 2N일 거고 전체 이온수는 그런데 그 중에 음이온수는 절반이니까 2N인데 이 2N은 뭐겠어? 산성이네? HCl이 과량으로 들어간 거네? 그러면 그놈의 구경꾼은 염화이온이 얼마? 2N계가 돼야겠죠. 염화이온이 2N계만큼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염화이온이 2N계니까 여기 지금 HCl 80ml 중에서 염화이온이 몇 개? 2N계가 있는 거예요. 자, 구경꾼 이온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피에 따라서 개수의 변화가 없어요. 부피가 80ml는 2N계 있었으면 40ml 안에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반만큼 2N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N계만큼 있어야겠죠. 자, N계만큼 있어야 되고요. 30ml 안에는 4분의 3N계가 있겠네요. 4분의 3N계만큼 있어야 돼. 구경꾼이 이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것도 볼까요? 두 번째, 나를 한번 보면 이 염기성이라 그러네. 자, 염기성인데 보시면 봐봐. 염기성인데 전체 음이온수가 N개란 말이야. N개. 전체 음이온수가 N개면 전체 양이온수도 몇 개가 돼야 된다? N개가 돼야 돼요. 따져보자.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염기성이라는 건 염기가 많이 들어간 거잖아. 그럼 그 안에는 수소이온이 있을 수 있을까? 없겠죠. 수소이온은 없어요. 그럼 양이온은 뭐밖에 없다? 나트륨 양이온밖에 없다. 음이온은 염화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있는데 전기적 중성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체 음이온수가 N개라는 것은 전체 양이온수도 몇 개다? N개다라는 거죠. 얘도 몇 개다? 나트륨 양이온 N개다라는 거예요. 그럼 20ml 안에 몇 개 있어야 된다? N개가 있어야 된다. 나트륨 양이온이. 그럼 30ml 안에는 2분의 3N개가 있을 것이고 10ml 안에는 2분의 N개만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억 액성 다 했지. 자, 염화이온이 N개만큼 있으면 수소이온도 N개 있어야 돼. 나트륨 양이온이 2분의 N개 있으면 수산이온도 2분의 N개만큼 있어야 돼. 그럼 뭐야? 둘이 섞으면 뭐가 과량으로 들어간 거야? 산이 과량으로 들어간 거니까 기억 액성은 뭐가 돼야 된다? 산성이 돼야겠죠. 당연히 산성이지. 전체 음이온수는 이미 나와 있고. 자, 보기억. 기억은 중성이다. 땡, 산성이다. 혼합전 영액의 몰 농도죠. 자, 몰 농도라고 합니다. 몰 농도. 지금 몰 농도니까 부피분의 몰수 다 나와 있죠. NaOH 한번 따져볼까요? NaOH. 부피를 똑같은 걸 맞추면, 요 놈들 갖고 하면 되겠다. 요 놈이랑 요 놈. 30, 30 딱 맞춰져 있잖아. 자, 요 놈 가지고 하면, NaOH 같은 경우에는, NaOH는 지금 30ml에, 쓰지 않을게요. 30ml에 몇 개가 들어있다. 30ml에 NaOH는 2분의 3N개가 들어있고 HCl 같은 경우에 30ml 안에 몇 N개? 4분의 3N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두 배가 많냐? 두 배가 많네요. 그렇네요. 자, 그 다음 생성된 물 분자수 한 개 반응물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죠? 이게 생성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모자란 놈 누굽니까? 가에서 모자란 놈 염기성이 모자라겠죠. 염기가 모자라겠죠. 그러면 생성되는 물 분자는 2분의 3N개만큼이 만들어질 거고 다는 모자란 게 역시 염기가 모자라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N개만큼이 만들어질 거다. 그럼 1.5배가 됩니까? 1.5배가 아니라 3배네. 3배. 땡. 3배더라.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죠. 자, 20번 같은 경우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건 역시도 잘 들여다보면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잘 따라오세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인데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반응식 한번 밑줄 쳐볼까요?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지금 C의 개수가 안 나와 있어요. C의 개수가 안 나와 있고 지금 A 1몰, B 2몰이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이고요. 자, 그랬을 때 B와 C가 지금 B, C가 고체네. 그러면 실린더에 넣어줬을 때 이 뭐 부피라고 한 건 A의 부피만 따져보겠다는 거겠죠. 왜냐면 고체 같은 경우는 부피에 거의 반응을 안 하고 있을 거니까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V리터의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다가, 자, V리터가 들어있는 실린더, V리터의 A가 들어있는 실린더, A는 일정량이 있다라는 거야. 거기에 B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자, 이거는 혼합입니까 주입입니까? 주입이죠, 주입. 자, 일정량 비율을 달리하면서 섞어준 다음에 결과를 보는 건 혼합 유형이라고 해요. 그냥 섞어준 거기 때문에. 근데 일정량의 A가 고정이 돼 있고 픽스가 딱 돼 있고 거기에다가 B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점점 늘려가면서 반응을 진행시킨 걸 우리는 주입 유형이라고 해요. 얘는 주입 유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 후 남아있는, 자, 넣어준 B의 양에 따라, X축이겠죠. 이게 지금 X축, B의 양에 따라 반응 후 남은 A의 부피와 생성된 C의 양의 곱. 자, 요게 좀 중요해요. A의 부피와 생성된 C의 양.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잘 따져봐. B를 집어넣는데 생성물이 C가 안 만들어진 경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무조건 C는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얘는 생성된 C의 양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0이 될 수 없어. 그럼 A의 부피, 자, C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A의 부피는 만약에 다 소모되면 A는 0이 될 수도 있겠죠. 존재하고 있던 A가 싹 다 반응에 참여해서 없어지면 A는 0이 될 수 있어요. A는 0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1, 2, 3번 구간으로 나눠서 좀 봤어요. 1번, 2번, 3번 구간에서, 자, 1번, 2번, 3번 구간에서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A는 1번, 2번, 3번 모두에서 A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존재하고 있던 A는 1번 반응했어.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다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집어넣어준 B가 싹 다 반응하는 뭐다?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점에서 지금 A가 존재하잖아. 그럼 이거는 아직 완결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고 집어넣어준 B는 전부 다 반응에 참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뭐 온도 압력 동일할 거예요. 동일하다는 그렇죠. 여기 있죠. 온도 압력 동일하다는 조건이 있죠. 온도 압력 동일하다. 이거는 얘기했잖아. 계속 얘기했던 거.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부피를 그냥 몰수로 놓고 풀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더라 라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보시면 실험 1, 2, 3으로 나눠 놨는데 A가 최초에 V리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V몰로 놓을게요. 그러면 실험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실험 1은 보시면 방식을 쓰는 거죠. A와 B, C는 지금 개수를 쓸 수 없으니까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 A가 V리터지만 몰수로 놓고 V몰만큼 있었다고 하자. 그랬을 때 1번 지점에서는 B를 얼마? 2만큼 넣어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다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럼 다 반응한다. 다 반응할 거고 이게 지금 다 반응한다고 했을 때 A는 그럼 얼마만큼 반응할 거냐? 여기 지금 개수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1대2로 반응하잖아. B가 2몰만큼 반응하면 A는 1몰만큼 반응해야지. 그럼 남아있는 거는 V몰에서 1몰 빼면 V-1몰만큼 남아있을 거고 B는 남아있지 않을 거고 C는 앞에 붙는 개수 C니까 2몰 다 반응하면 C몰이 생성될 거니까 2몰 다 반응하면 C몰 생성된다. C몰이 생성됐다. 이게 실험 1에서의 상황인 거예요. 실험 1. 실험 2는 똑같았습니다. V몰만큼 있었는데 4몰 넣고 다 반응했다. 그러면 A는 2몰 반응해서 V-2몰 남아있을 거고 그때는 2C몰 생성될 거니까 생성물은 2C몰이 남아있을 거고 실험 3은
자, V몰 있고 거기에 6몰 넣어줬는데 다 반응했으니까 6몰 다 반응했고 얘는 1대2로 반응하니까 3몰 다 반응할 거고 3C몰 생길 거다. 그럼 남은 건 V-3몰일 거고 그 다음에 생성된 건 3C몰일 거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지금 넣어준 죄송합니다. 자, 넣어준 B의 몰수 수가 있을 거고 생성된 C의 몰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C 몰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V몰 중에서 A겠죠. V몰 중 남은 A의 몰수가 있겠죠. 자, 실험 1, 2, 3이 있을 때, 자, 지금 앞에 위에 적게 실험 1, 여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실험 1, 2, 3 세 지점이에요. 세 지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넣어준 B가 2몰이었어요. 얘는 지금 4몰 넣어줬고 얘는 지금 6몰 넣어줬단 말이에요. 생성된 C의 몰수는 여기 C몰만큼 생성됐겠죠. 여기는 2C몰 생성됐고 여기는 3C몰이 생성됐단 말이에요. 남은 거는 지금 V몰 중에서 V몰 중에서 1몰 반응했으니까 V-1몰 남아있을 거고 얘는 V-2몰 V-3몰 왼쪽에 보인 표에서 다 정리한 거야. 요걸 종합해보면 요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그래프를 하나 봐야 될 게 있는데 요 그래프에서 1번과 3번 지점을 보세요. 1번과 3번 지점. 1번과 3번 지점을 보면 A의 부피 혹은 A의 몰수로 놔도 된다 그랬죠. A의 부피에다가 생성된 C의 양을 곱해준 그 값이 2분의 3V로 동일하게 나타나. 동일하게. 그러면 봐봐라. 그러면 생성된 C의 몰수가 C몰 3C몰이야. 거기에다가 남아있는 A V몰 중에서 남아있는 A의 몰수겠죠. 요게 지금 봐봐. 반응 후 남은 A의 부피에다가 C를 곱해준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게 C 대 3C 1대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해준 값이 1대1로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대 3이면 얘가 몇 대 몇? 얘가 3, 얘가 1 비율로 나와야지. 곱해줬을 때 3, 3 동일해질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우리가 식을 하나 적을 수가 있겠죠. 식을 하나 적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적을 수 있냐? 뭐 비례식이겠죠. V-1 대 V-3은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3대 1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V-1 내항 외항 곱해주면 3V-9가 될 거고, 그럼 2V는 8이 되니까 V는 얼마가 돼야 된다? V는 4몰이 돼야 된다. 일식이라고 해봅시다. 자, V가 지금 4몰이 됐어요. V가 4몰이 됐으니까 요걸 한번 볼까요? 여기서. 네, 그 시간이 다 돼갖고 잠깐 끊었다 갔어요. 다시 보면 이제 지금 1번 반응 여기까지 지금 1식까지 우리가 구해줬고요. 1식 V는 4몰이라고 표시를 해둘게요. 표시를 해두고 그 1번 반응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V-1몰만큼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V가 지금 4몰이기 때문에 보시면 V-1몰은 지금 넘어가서 V-1몰은 지금 3몰이 되겠죠. 1번식에서. 근데 이 3몰이라고 하는 걸 따져보면 1식에서 V가 지금 4몰이라고 했으니까 이 3몰을 V에 관한 식으로 따져보면 3몰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3V가 되겠네요. 4분의 3V가 되겠죠.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4분의 3v인데 지금 v-3라고 한 게 4분의 3v인데 남아있는 A의 몰수랑 생성된 C의 몰수를 곱해준 값이 그래프상에서는 지금 2분의 3v로 나오잖아. 그쵸? 그럼 결국엔 여기서 C 값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C는 2가 돼야겠네요.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응식을 다시 써줄 수 있겠죠. 반응식은 A가 있고 2B만큼 반응해서 얼마 2C만큼이 생성되는 반응이더라. 자, 우리가 C를 끄집어냈으니까 X를 구해주면 되는데 X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그래프에서 X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2번 반응에서 살펴봐야 되니까 2번 반응의 양적 관계를 때려봅시다. A가 지금 맨 처음에 이제 4몰을 집어 넣어주고 4몰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V 4몰이라고 구했으니까 4몰이라고 했고 B는 4몰만큼 집어넣은 거다. 근데 B가 지금 다 반응했고 B가 지금 다 반응했고 1대 2대 2로 반응하니까 생성되는 C의 몰수는 역시 4몰만큼. 그리고 A 중에서는 얼마 2몰만큼이 반응하겠죠. 남아있는 거는 A가 얼마 2몰 남아있을 거고 얘는 없고 얘는 4몰이 생성될 거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 2몰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보이는 일식처럼 2몰이라고 하는 거는 V가 지금 4몰이란 말이야. 그럼 2몰은 2분의 1V가 되겠죠. 이게 지금 남아있는 V의 어떤 A의 부피가 될 거고 생성된 C의 몰수는 자, C 몰수는 지금 얼마죠? C는 4몰이 생성됐죠. C는 4몰이다. 그러면 A의 부피랑 C의 몰수를 곱해준 게 지금 X로 나오니까 곱해보시면 2분의 1V 곱하기 4 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2V가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X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X는 2가 돼야 된다. 자, C는 2가 되고요. X는 2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건 C 곱하기 X니까 답은 뭐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3월 학평 전체적인 풀이였고요. 지금 20번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상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 크게 높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연습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잘 살펴보시고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시간 때문에 고민이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수능 기준으로 하면 저는 15, 15라고 하는데 1번부터 15번까지는 15분 안에 풀어줘야지 나머지 15분 동안 뒤에 나오는 변별력 문제라고 하죠. 4개에서 5개의 문제에 집중해서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뭐 한순간에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는 1번부터 15번까지를 좀 빠른 시간 안에 실수 없이 푸는 게 선결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변별력 문항에 집중할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1번부터 15번까지 실수 없이 푸는 것, 이게 되고 나서 나머지 변별력 문항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 강의 잘 들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